자, 정말 오랜만에 마음 편하게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크립토토마토 인사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쯤이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XRP 가격이 그래도 좀 많이 올라가고 있죠. 전날 대비 12% 상승해가지고 29센트대를 넘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오늘 안에 이제 30센트를 넘어서 그 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착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오르는 것도 좋은데 장기적인 더 강한 상승을 위해서는 지금 30센트 위에서 안착해주는 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보시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계속해서 빠지고 있습니다. 68%. 비트코인에서 나온 돈들이 XRP로 많이 쏠릴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더리움과 XRP 강세가 두드러진 하루라고 볼 수가 있겠죠. 비트코인 캐시도 많이 올라가지고 라이트코인을 제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XRP 상승을 바래왔었는데 드디어 이제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화산 폭발하는 짤을 또 누가 올려줘가지고 한번 공유를 해봅니다. 이렇게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달나라까지 가면은 정말 좋겠죠. 그리고 몇 가지 우연들이 있는데요. 일단 XRP가 상승하기 시작했을 때 유럽중앙은행에서는 차기 유럽중앙은행 총재의 자리를 놓고 크리스틴 르갈드를 위해서 비밀 투표가 진행되고 있었던 그런 시각이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또 다른 우연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어제였죠. 빗썸에서 2100만 개 XRP를 누군가가 자신의 지갑으로 옮겼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랬거나 저랬거나 가격이 이번에 왜 올랐냐라고 물으신다면은 그냥 오를 때가 되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보시면 저희가 계속해서 체크를 해오고 있었던 상승 채널이 있었죠. 이 상승 채널 끝에 다다라가지고 여기서 조만간에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그것을 결정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 때마침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떨어지면서 이렇게 같이 상승하게 된 것은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계속해서 좀 많이 올라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딱 여기까지만 가면은 이 많은 사람들 다 탈출할 수 있겠죠. 여기도 아니고 그냥 여기가 전고점인데 딱 이 정도까지만 가도 사람들 다 탈출할 수 있게 그렇게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물론 장투를 하실 분들은 파시지 않으시겠죠? 그런데 이때까지 가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일단은 욕심부리지 말고 30센트 위에 안착, 그것을 목표로 오늘 움직임을 꼭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 외에도 이 30센트 위에서 안착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바로 암호화폐 트레이더들입니다. 30센트가 정말 강한 지지선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또 강한 저항선으로 바뀌어있죠. 이것을 뚫고 올라가서 그 위에서 머물 수 있다. 그러면은 이제 추세가 전환됐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해도 될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30센트 안착을 노리고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으로 준비를 해본 소식은 네이버의 일본 자회사 라인에 관한 것입니다. 라인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일본 내에서 암호화폐 거래소를 오픈할 수 있는 자격증, 라이센스를 땄다라고 제가 소식을 전달을 해드렸었는데요. 그들의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맥스가 영업을 개시했습니다. 그 마진 거래하는 그 비트맥스가 아니라 새로운 비트맥스고요. 이름을 되게 헷갈리게 비슷하게 만들어놨죠. 그래서 헷갈리시면 안되고요. 이 비트맥스는 일본 거래소 라인의 자회사 비트맥스고 로고랑 스펠링이 틀리죠. 자, 그래서 이들이 개장을 시작을 했는데 지원하는 암호화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5개를 우선적으로 거래를 시작하게 됩니다. 뭐 자주는 아니지만은 꽤 많은 거래소에서 새롭게 상장을 할 때 XRP를 빼놓는 경우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일본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XRP가 한 자리를 당당하게 차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이 소식이 XRP에게 왜 잠재적인 호재가 될 수 있느냐, 또 XRP뿐만 아니라 다른 암호화폐들도 마찬가지겠지만요. 일본에 지금 라인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8,100만 명 정도나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앞선 기사에선 언급되어 있지 않았었지만은 이 라인의 비트맥스랑 라인 지갑이 연동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라인 유저들은 비트맥스랑 쉽게 연동을 시켜가지고 XRP를 수월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이죠. 특히나 XRP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인기가 많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기회로 암호화폐 시장에 뛰어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많은 사람들이 희망 회로를 돌려보고 있습니다. 이 8,100만 명이 개인당 한 1000개씩만 사줘도 굉장한 수요가 생성이 될 수가 있겠죠. 여기에 더불어가지고 이 키타오 회장이 일본에서 XRP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 중요 발표를 해주게 된다라면은 여기에 불을 붙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러한 희망회로, 2단 희망회로도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소식이 한 가지가 또 나왔습니다. 리플 산하 XRP에 직접적으로 연관은 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이 JP모건에 이어서 웰스파고 역시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자사 내 국제 송금 지원 테스트를 진행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말 그대로 일단은 웰스파고 내에서만, 그러니까 웰스파고가 전 세계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사 내에서 분산 원장 기술을 사용한다라는 것인데요. 이들은 바로 R3와 협업을 맺고 그들의 블록체인을 테스트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테스트는 내년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꽤 늦죠? 일단은 미국 달러를 시작으로 더욱더 많은 통화들이 지원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웰스파고의 담당자는 다른 현재 어떤 나와있는 암호화폐 솔루션과는 관계가 없다라고 일단 밝힌 상태이기 때문에 조만간에 그들만의 코인이 나올 수도 있게 되지 않을까, 혹은 테스트를 해보고 나서 맞는 코인을 선택할 수 있지도 않을까 하는 이런저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코인이 나오게 된다면 JPM 코인처럼 웰스파고 코인, WF 코인 이런 게 나오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런저런 테스트를 하게 되고 R3 내에서 R3의 기술을 사용해가지고 콜다 세틀러를 혹시 테스트를 해본다 그러면 옵션 중에 하나인 XRP를 사용해보게 될 수도 있겠죠. 뭐 이런 부분은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희망 회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XRP만큼 유동성이 받쳐주고 계속해서 생태계가 자라나는 그런 코인도 없죠. 그게 아니다 할지라도 나중에 이들이 자신들만의 웰스파고 코인을 만든다라고 쳐도 이 웰스파고 코인을 다른 코인들로 바꾸고 싶다, 미국 달러로 바꾸고 싶다 했을 때는 네트워크 밖에서는 이 브릿지 커런시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XRP의 사용처를 늘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지는 않을까라고 저희가 또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이것과 비슷한 목록으로 어제 XRP 커뮤니티에 스튜얼 XRP님께서 뭐 일본 은행이긴 합니다만 꽤 큰 은행이죠. 전범기업 미쯔비시 은행에서 이 웰스파고랑 비슷한 예로 자사 내에서, 그러니까 자기 회사 네트워크 내에서 리플사의 기술이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인포그래픽을 만들었습니다. 보시면은 일본에 있는 미쯔비시 도쿄, 그리고 미국, 싱가포르에 있는 미쯔비시 은행으로 이제 송금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해외 송금인데 보시면은 리플 네트워크 분산 원장 기술 나와 있고 여기 결제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리플 네트워크에서 결제를 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XRP를 사용하는 것이겠죠. 이런 부분을 또 찾아볼 수가 있었고, 마찬가지로 쿠로사기 은행도 미쯔비시의 글로벌 그룹의 멤버 중에 하나이고요. 방콕으로 또 돈을 송금을 할 때 마찬가지로 리플 네트워크 결제 이런 식으로 돈이 전달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항상 좋은 정보를 공유해 주시는 스튜얼 XRP님께 감사의 말씀 전하면서, 자, 그러면 다음 소식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소식 중에 중요한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얼마 전에 있었던 프랑스에서 OECD 블록체인 폴리시 행사가 있었죠. 자, 최근 며칠 동안 이 행사에 관한 소식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는 말잔 델라틴, 그리고 그 전에는 브리엔 메디간, 그리고 오늘 다시 브리안 메디간 씨께서 한 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분이 패널에 참석하고 나서 리플사와 코인베이스 간의 파트너십 설이 돌고 있다, 이 루머가 돌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인데요. 브리엔 메디간이 패널에서 어떤 말을 했길래 이런 소문이 돌고 있는지 영상을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시죠. We send MoneyGram's flow to one of what we call our sort of originating exchanges. Say it's Coinbase in the US as an example. The US dollars get swapped to XRP there, and then they get sent across border to a local exchange in Mexico, call it Bitso in this example. Bitso then takes that XRP and swaps it into local Mexican pesos, and that consumer or MoneyGram's end consumer client will receive Mexican pesos directly. And so we delivered significant cost savings to MoneyGram in that example, significant efficiency, and so that's a real value proposition to a company that's affecting the end consumers because their fees will be lowered as a result. 자, 여기까지만 들어봐도 내용 자체는 이제 간단합니다. 머니그램에서 엑스레핏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이 과정에서 참여하게 되는 거래소로 코인베이스를 예로 들어서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코인베이스와 멕시코의 빗소의 연결을 통해 가지고 머니그램 송금이 이루어진다. 비용 절감, 그리고 기존의 송금 방식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것들,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처럼 패널에서 예를 들 때는 이제 빗소처럼 실제로 파트너가 되어 있는 회사들을 언급하는 것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리플사와 코인베이스가 파트너십을 맺을 수도 있다, 혹은 맺었을 수도 있다라는 말이 나오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의 예상을 뒤엎고 올해 XRP를 드디어 상장을 했죠. 그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호재를 불렀었는데 가격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코인베이스에서 드디어 마음을 바꿔가지고 XRP를 상장을 하고 그 후에
코인베이스 자체 내에서 송금 서비스 관련된 광고를 하는데 두 가지 코인으로 선전을 했었죠. 바로 USDC 스테이블 코인과 XRP였습니다. 이때도 정말 많은 화제거리가 되었었죠. 코인베이스에서 XRP를 지원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인데, 그 외에도 코인베이스가 XRP 유동성을 지원해줄 수 있는 거래소다라는 언급은 몇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코인베이스와 리플사 어쩌면은 이 좋은 파트너십을 이미 맺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루머에 불과한 그런 사실인데, 그런 루머가 어디서 나왔는지 여러분들께 또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또 다른 소식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에 한번 언급을 해드린 적이 있었던 그런 소식이긴 한데요. 바로 행사에 관련된 것입니다. Future of Money라는 행사가 다가오는 20일 열리게 됩니다. 여기에 사갈, 사부하이, 리플사의 규제 관계자, 이제 APEC 지역과 중동 쪽에서 규제 관련된 담당을 맡고 계시는 분이시죠. 이분이 참석을 하게 되고, 같은 패널에 뱅크 오브 뉴욕 멜론, AK 인터내셔널, 그리고 국제결제은행에서 한국 분이신 것 같죠? 이름을 보니까 신현송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참석을 해가지고 토론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것에서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인지 주제는 대충 이렇습니다. 비금융 회사들이 새로운 디지털 화폐 기술을 큰 네트워크상에서 개인부터 사업자들에게까지 제공하게 됨으로써 국제송금 및 금융지불계에 큰 변동이 예상이 된다. 규제 관계자들은 국내외에서 이러한 새로운 혁신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이익 그리고 위험성 안에서 균형을 잡기 위해 감독하고 규제 프레임워크를 개선하려 애쓰고 있다. 각국의 통화와 디지털 화폐의 역할은 어떻게 될 것인가? 미국 달러는 기축의 자리를 계속해서 지킬 수 있겠는가 등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인데요. 최근 리플사의 직원들이 전 세계의 핀테크 및 금융 관련 행사에 참여를 하면서 XRP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하고 선전을 하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죠. 이 사갈 사부아이 같은 경우는 그 전부터 작년 혹은 재작년부터 계속해서 XRP에 대해서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 사람 패널을 좋아하는 이유가 항상 사람들에게, 투자자들에게 많은 힌트를 던져줍니다. 또한 지금 국제결제은행에서 참석하시는 이분도 어떤 말씀을 XRP에 대해서 하게 될지 그런 부분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요일 전에 이 사갈 사부아이가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곧 있으면 리플사가 XRP를 상용화시킬 것이다 라고 말을 한 후에 그날 밤 혹은 그 다음날 아침부터 XRP에 엄청난 펌핑이 와가지고 80센트까지 찍고 내려왔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XRP 가격 상승에 대한 행운의 여신은 아니고 행운의 남신 정도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번에도 좋은 힌트 및 발언, 그것을 통해서 계속되는 XRP 가격 펌핑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고 있는데, CNBC에서 방영했었던 지난 8월 16일날 방영했었던 그런 클립이 추천 영상으로 이렇게 뜨더라고요. 근데 인터뷰를 한 사람이 여기 있는 라구암 라잔, 스웰의 개회 연사를 맡게 될 라구암 라잔과의 인터뷰가 이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그냥 한번 잠깐 가지고 와봤고요. 다가오는 경제 불황, 이 리세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이 뱅크 XRP님의 트윗을 한번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RP 홀더들 같은 경우는 길고 긴 하락장 끝에 오히려 6% 이상을 더욱더 매집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와 동시에 지금 가격 상승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포에 샀었던 사람들에게 이제 보상을 주려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죠. 아직은 저희가 섣부르게 판단하기 너무 힘든 그런 상황이긴 한데, 부디 계속되는 XRP 상승과 함께 저희들이 기분 좋은 나날을 계속해서 보낼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언제나 그렇다시피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이 채널을 유지하고 열심히 좋은 정보들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릴 수 있기 위해서 광고 시청, 처음부터 광고가 끝날 때까지, 바쁘신 분들은 이 광고가 끝날 때까지 재생을 시켜주시는 것만으로도 제 채널이 성장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한 분 한 분의 도움에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 전하면서 저는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